잠깐만 상상해보세요. 우리 회사에 사람 한 명 더 뽑는 대신 사람처럼 걷고 팔을 쓰는 로봇을 한 대 들여오는 날이 온다면요. 이게 그냥 공상처럼 들리는데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의 생산 원가가 4천만 원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을 판이 바뀌는 기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로봇 단가가 최소 40%는 하락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지금은 로봇이 뜬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돈이 움직일 조건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로운 투자자문 배강산 자문혁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장에서 자주 거론되지만 막상 그래서 뭘 봐야 하냐 가장 어려운 분야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자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는 일대 감속기, 액추에이터와 같은 관절 부품이 약 40개 내외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완제품 회사보다 관절과 구동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수혜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기술 설명은 줄이고 수혜가 만들어지는 구조와 체크포인트 중심으로만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리게 풀어드릴게요. 흐름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산업을 움직이는 가장 큰 키워드는 결국 AI입니다. 그런데 AI가 이제는 화면 속에서만 똑똑한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말 잘하는 AI가 아니라 말을 해주는 AI거든요. 문서를 정리하고 상담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몸으로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물건을 옮기고 조립하고 포장하고 정리하고 반복 작업을 하는 그 현장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자주 들리는 표현이 피지컬 AI입니다. AI가 몸을 얻는 순간 기술 뉴스가 아니라 산업 뉴스로 바뀐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로봇이 몸을 얻는다고 할 때 왜 하필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냐라는 것이에요. 바퀴 달린 로봇도 있고 팔만 있는 로봇도 있고 이미 공장에는 산업용 로봇이 많잖아요. 그런데 휴머노이드가 주목받는 이유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세상은 이미 사람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 손잡이 높이, 계단, 작업대, 손으로 잡는 공구들, 창고의 선반 구조까지 대부분 사람 몸에 맞춰져 있습니다. 새로운 로봇을 위해 환경을 싹 바꾸는 것보다 로봇이 사람 환경에 들어오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진짜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휴머노이드에서 시장이 커질수록 신중하게 봐야 하는 곳은 겉모습이 아니라 관절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움직이려면 관절이 부드럽고 정확해야 하죠. 손가락이 섬세하게 짚고 무릎과 발목이 흔들리지 않게 버텨주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순간순간 자세를 잡아줘야 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쉽게 말해 로봇의 근육 같은 건데 사실은 근육보다 더 복잡합니다. 힘을 내는 모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정밀하게 바꿔주는 감속기, 움직임을 읽는 센서, 제어기, 그리고 안전을 위한 브레이크까지 한 덩어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모터 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사람 관절처럼 정확하고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통합 설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한 대에 들어가는 관절 부품 수가 엄청납니다. 대략적으로 감속기나 액추에이터가 40개 안팎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휴머노이드가 한 대 팔리면 부품은 수십 개가 같이 따라간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완제품 로봇 회사만 보는 게 아니라 부품 쪽에서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럼 관절도 다 같은 관절이 아닙니다. 기술 난이도가 특히 높은 부위가 어디냐? 크게 두 군데로 많이 정리합니다. 하나는 손입니다. 손은 작고 가볍지만 엄청 정밀해야 하죠. 조금만 유격이 생겨도 잡는 동작이 어색해지고 미세한 힘 조절이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무릎과 발목입니다. 여기는 반대로 힘이 핵심입니다. 몸 전체 하중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충격을 받아도 버텨야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손은 시계 같은 정밀기계에 가깝고 무릎과 발목은 자동차 하체처럼 버티는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액추에이터라도 요구되는 기술이 달라지고 거기에 맞는 기업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고 갈게요.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은 그냥 휴머노이드 테마가 뜬다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확산되는 구간에서 돈이 어디로 먼저 흐르는지 그 흐름의 한가운데가 있는 핵심 기업을 한 종목 짚어드릴 겁니다. 다만 이 기업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부터 먼저 던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관련주는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기업이 관절,
구동부 흐름에 걸려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뉴스에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봇 관련주니까라는 이유로 접근하면 결국 테마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반대로 구조를 알고 들어가면 종목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네이버 폼 링크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성함과 기업 리포트를 받아보실 연락처, 투자 경력, 그리고 단기인지 중장기 투자 성향인지 정도만 간단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홍보라기보다는 여러분 투자 성향에 맞춰 휴머노이드 섹터의 흐름과 핵심 기업을 한 장으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휴머노이드에서 왜 관절이 핵심인지,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오늘 첫 번째로 봐야 할 종목이 왜 연결되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SBB테크입니다. SBB테크는 정밀 감속기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휴머노이드를 생각해보면 손가락, 손목 같은 작은 관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크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 멈추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에서는 모터가 얼마나 센가 보다 감속기가 얼마나 정밀하고 안정적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로 봅니다. SBB테크가 계속 강조하는 강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격을 최소화하는 구조, 높은 강성, 그리고 정확한 위치 제어. 이게 말로 들으면 좀 추상적인데 쉽게 말하면 로봇이 명령했을 때 멈추고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현재 매출 구조를 보면 감속기 비중이 꽤 큰 편입니다.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중장기 전략이에요. 회사는 단순히 감속기만 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 요구에 맞춰서 액추에이터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액추에이터라는 건 뭐냐면 감속기랑 모터, 제어 요소를 한 덩어리로 묶은 로봇 관절 완제품에 가까운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가도 올라가고 고객 입장에서는 바꾸기도 쉽지 않아요. 즉 공급사 입장에서는 한번 들어가면 오래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국면에 들어가면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 숫자 자체가 확 늘어납니다. 관절 수가 많아질수록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수요가 같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이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늘어나면 완성 로봇 회사도 중요하지만 감속기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구조적으로 직접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SBB테크는 단순한 로봇 테마주라기보다는 로봇이 실제로 제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기술 쪽에 가장 가까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HL만도입니다. HL만도는 원래 자동차 부품 쪽에서 제동, 조향, 샤시 제어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싸운 회사죠. 그래서 로봇으로 넘어올 때 가장 큰 강점도 의외로 화려한 기술 이름이 아니라 양산과 품질 검증입니다. 휴머노이드 관절, 특히 무릎, 발목처럼 하중이 큰 부위는 단순히 잘 움직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위험하고 사람과 같이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승부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동일한 품질로 버티느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휴머노이드 관절이 모터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는 모터, 감속, 제어, 센서, 브레이크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고정밀로 버티게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반복 테스트와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HL만도는 자동차 부품에서 이미 이 과정을 오래 겪어온 회사다 보니 고화중 관절 액추에이터 쪽에서 계속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회사도 작년 말 투자자 행사에서 2035년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시장 점유율 10%, 매출 2.3조 원 같은 중장기 그림을 제시했고요. 그럴듯한 로봇 스토리가 아니라 양산 단위의 목표치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의미 있게 읽힙니다. 그리고 HL만도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건 요즘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실제로 나오는 공급망 변화입니다. 해외 현장에서는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가 주 단위로 수십만 개 수준까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요가 크게 언급되고 동시에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빼야 한다는 요구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물량을 다 못 맞추니 자연스럽게 제2 공급자를 찾는 흐름이 생기고요. 이런 구도에서는 결국 싸게 만드는 회사보단 대량 납품 경험과 검증 체계가 있는 회사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HL만도가 자동차 탑 고객에게 대량 납품해온 경험, 그리고 이미 미국 탑 로봇 업체에
사족보행 로봇 액추에이터를 공급한 레퍼런스까지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HL만도는 휴머노이드에서 테마로 묶인 종목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양산 단계로 넘어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품질, 검증, 공급망이라는 본질에 걸려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볼 때는 단순 뉴스보다는 실제로 공급 논의가 샘플에서 검증 단계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중국 배제 흐름 속에서 세컨드 벤더로 채택되는 신호가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번 정리해봅시다. SBB테크와 HL만도를 같은 휴머노이드로 묶어버리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집니다. SBB테크 쪽은 상대적으로 손가락처럼 초정밀 소형 관절에서 강점을 이야기하기 좋고, 휴머노이드 한 대당 들어가는 부품 수가 많아질수록 수요가 바로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HL만도 쪽은 무릎, 발목처럼 하중이 큰 관절에서 안전성과 양산 검증을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고,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흐름이 붙을 때 스토리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로봇이지만 한쪽은 정밀 기계 쪽 해결, 다른 한쪽은 자동차식 시스템 통합과 검증의 결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다만 이런 섹터는 늘 그렇듯이 기대가 앞서가면 주가가 먼저 달리고 현실이 따라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하는 건 로봇이 뜬다 같은 문장보다 훨씬 구체적인 신호들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가 어느 수준까지 검증에 들어갔는지, 양산을 전제로 한 공급 협의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제품이 고장 없이 버티는 반복 테스트 데이터가 쌓이는지 같은 것들이죠. 특히 관절 부품은 한번 채택되면 쉽게 바꾸기 어렵지만 반대로 말하면 채택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는 뉴스 한두 개 흔들리기보다 단계별로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로봇이 얼마나 사람처럼 움직이느냐이고, 그 중심에는 관절, 그 중에서도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난이도가 높은 부위가 손과 무릎, 발목으로 나뉘면서 SBB테크와 HL만도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수록 완제품 로봇보다 이런 핵심 부품 쪽에서 먼저 숫자가 찍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로운 투자자문 대강산 자문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